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어, 네, 셀트리온인데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이 종목 이제 매매하시면서 너무 좀 고민이 많으신 상태라서 좀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채널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종목 분석을 할 때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테마가 너무 강하다 이제 이런 뜻이 뭐냐면 어떤 뉴스나 재료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겁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나 뭐 사업 또는 뭐 이렇게 계약건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라고도 하죠.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너무 좀 오버해서 네, 너무 빠르게 반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거하고는 안 맞게 그냥 몰려서 가는 겁니다. 네. 재료 나오면은 이거 사야겠다는 심리가 많아지면 그냥 확 사는 거고 이제 좀 흔들었으니까 팔자 그러면 또 이제 파는 거고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특히 그 뭐 주식을 하신지 오래 안 되셨거나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이런 테마 종목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사실은 아마 장고상, 예, 평가 장고상 보시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어,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 스윙이라 그러죠. 이제 짧게 뭐 2, 3일 이내에 짧게 해서 스윙 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고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주식을 시작했는데 급등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버리시면 그거는 주식 인생에서 계속 두고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에 내가 단기간에 막 15% 2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뭐 고정적인 3%뭐 이렇게 4% 3, 4%는 수익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실 3% 4%가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게 쌓이다 보면 크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그런 게 이제 수익으로 안 보이고 뭐 어떤 분들 보면 상한가 한두 번은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급등주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매매하실 때 어려움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가는 게 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예측 가능하게 이제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죠. 네, 테마성이 좀 많이 강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좀 테마가 많이 좀 강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말 하반기 가면서 이제 하반기 이제 말 쪽으로 가면서 어, 장세 자체가 이제 바이오주 쪽도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면서 또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도 이런저런 뉴스 많이 나왔죠. 치료제부터 해갖고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명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뭐 뉴스에 팔아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제 어떤 건이 나올 때 보통 이제 연구개발도 그렇고 이런 그 기업이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할 때,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뭐 1, 2년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반영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이 뭐 석유 쪽을 하다가 전기 쪽도 한다.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만 하다가 전기도 한다. 그래서 뭐 연구를 시작했다. 뭐
이 연구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성공한다 그래도 좀 기간이 걸리고, 연구를 성공한다 그래도 이제 제품을 양산하는 데까지 또 오래 걸려요. 뭐 못 잡아도 뭐 2년, 3년 걸리잖아요. 근데 주가는 움직이죠. 네. 지금 그런 종목 되게 많아요. 제가 다른 종목도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철강 쪽 하다가 이제 수소 쪽 확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R&D 이제 뭐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뭐 태양전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차세대 그런 산업군에 대한 것들 미리미리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선반영 되는 겁니다. 선반영.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주가는 이렇게 선반영 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도껏 가야 되는데 재료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뭔가 뉴스가 나오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폭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잘 안 됐을 땐 또 주가가 눌리는 것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게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종목도 없고 항상 똑같은 가격에 있는 종목도 없고 항상 내리기만 하는 종목도 없어요. 파동을 치잖아요. 파동을 치는데 좀 하시기 이쁜 파동, 좀 파악하기 편한 파동 그런 거 중심으로 가시면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 분석도 그렇고 이렇게 종목 관심 종목 놓고 소개시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움직임을 갖는 종목들, 네, 그 좀 이쁘게 움직이는 것들, 네, 그런 걸 좀 이제 최대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것들,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제가 이제 분석한 패턴, 여기에 또 안 맞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타이밍도 안 맞는 경우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예측 못 하죠. 뭐 예측하면은 제가 뭐, 네, 뭐, 온갖 거 다 끌어다가 거기다 투자하고 막 그러게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항상 있을까? 그 주가라는 게 항상 변동성은 있습니다. 예측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너무 변동폭이 크고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잘못해서 이제 잘 되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뭐, 뒷걸음치다가, 뭐, 쥐를 잡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매수를 했는데, 훅 날아갔어요. 기분 좋죠. 이제 수익 내고 그런 경우에 정말 좋죠. 근데 만약에 상투를 잡아버리면 주가가 확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게 뭐 반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로에 의해서 오버슈팅 됐던 것들은 또 떨어지면 회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또 마음고생 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제로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바이오나 이런 쪽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어느 분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전에 한번 셀트리온 제약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바이오나 이렇게 엮여서 가는 것보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좀 합병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 매매하시는 게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피인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인수 당하는 쪽이 주가가 좋아요. 돈이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를 바라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요. 네, 물론 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동안도 이제 뭐 셀트리온 여러 이제 논란이 과거에도 이것저것 많았지만 그걸 또 다 헤쳐나가면서 지금까지 커온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류마티스나 이런 쪽도 그렇고 뭐 관절염인가요? 하여튼 그쪽도 그렇고 되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묶여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뉴스로 너무 올랐어요. 근데
자,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임상 2상까지 지금 해서 이상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언제였죠? 그 13일인가요? 그때 임상 발표를 하기로 했죠. 네, 2상까지 지금 했는데 뭐 식약처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고 저 임상 이상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 여기는 날짜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13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임상 이상까지 한 거, 네, 결과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학회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할 텐데, 자, 이 임상이 지금 이상까지 와 있긴 한데, 뭐 임상이라는 게 사실 3상, 4상 이렇게 가서 해야 좀 더 이제 뚜렷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데, 부분적인 이제 허락을 했죠. 사용 이제 부분적인 뭐 허가를 했는데, 어, 어쨌든 치료제 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몸은 일 거다, 카더라 이런 거 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매도로 가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후에 나와갖고 뭔가 또 확실히 뭔가 좋아질 게 있다 그러면 기관들도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매도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연기금 같이 이런 네, 운영 기금들 쪽이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도 그렇지만 지금 자기 돈이잖아요. 기관 금융기관 자기들 돈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요. 네. 물론 이제 연말이라 이제 뭐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 쪽이 그렇게 매수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날짜가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13일인가에 이제 발표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서서히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결과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그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간이 아무래도 빨라요, 정보력이. 네,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등 이런 거 같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이제 자산운용사 여기보다는 이 금융투자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수를 임하는지 그 임상 중간 이제 결과 보고서 그 직전에 임상 결과 발표 그 직전에 금융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급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타이밍이 좀 걸리겠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래량 줄면서 뭐 이렇게 빠진 거는 뭐 그런 막 괜찮은데 어쨌든 이런 수급상의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뭐 좀 길게 옆으로 이제 한번 슈팅을 한 다음에 좀 크게 큰 폭으로 조정을 했죠. 자, 이게 자,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상장 후에 지금 최고 주가입니다. 39만 6천 이때 39만 6천 원 이때가 최고의 최고. 상장 이후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도대체 이 최고가에 지금 39만 6,237원은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나요? 아무튼 네 최고가죠. 역대 최고가예요. 역대 최고가.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갔어요. 네. 뭐 사실 그 전부터 막 계속 치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오다가 여기서 바탕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또다시 여기서 네
횡보를 좀 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또 올라갔죠. 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여기서부터 지금 30만원 정도부터 여기까지 거의 여기까지는 지금 조정이나 승고르기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30만원에서 39만원, 거의 40만원. 그쵸? 그러니까 승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승고르기가 좀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높이 떴기 때문에 발판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뛸 수 있는데 너무 높이 뛰면 물론 기분이 좋겠죠, 떴을 땐. 근데 떨어질 때 내가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좀 그 걱정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받침을 이렇게 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암벽타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가다 뭐 놓쳐도 내려가도 뭐 놓쳐서 떨어져도 아예 뭐 그냥 점프한 정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질까봐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지대가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 30만원에 10%가 3만원이니까 9만원 정도 올라가서 30%예요. 그쵸? 단기간에 30% 이상, 거의 30% 넘죠? 그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라는 게 없이 올라왔어요. 그냥 쭉 간 겁니다. 가격대로 보시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갭으로 40만원. 아마 제가 이제 그 방송들, 영상들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또 바로 탁 나오실 겁니다. 댓글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자, 심리적으로 진짜 강력해요. 이건 정말 강력한 라인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아주 강력한 공 5개짜리. 공 5개짜리. 여기다가는 안 되네요. 네. 공 5개짜리 40만원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거입니다. 여기 뒤에는, 제가 밀어버릴까요? 그냥? 뒤에는 보시지 마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데, 받침이 없이 그냥 뛰쳐 올라갔어요. 뭐 받아주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지지 라인 하나도 없이, 그냥 작업 없이, 지지 작업 없이 그냥 막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기죠. 무섭단 말이에요. 이제 암벽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암벽 타고 올라가도 떨어져도 밑에 뭐 괜찮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무섭단 말이에요. 지지 라인도 없고 좀 그나마 여기서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 라인 30만원 선에 있지만 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조정이 온 겁니다. 왔는데 이게 40만원까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큰 거죠. 지금 지지 라인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강한 가격 라인까지 위에 있어 버렸어요.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요 라인이에요. 이날 20선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시면 그쵸? 길게 꼬랑지를 그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또 다른 추세 전환형 봉이 나타났어요. 위아래 거의 열십자 모양으로. 그래서 20선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없는 상태 점프했는데 자 이제 그나마 20선 요걸 갖고 이제 지지 라인을 잡은 겁니다. 막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사다리를 좀 여기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은 어쨌든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얘를 믿고 또 한 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올렸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왜냐면 여기 35만원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또 35만원이라는 또 심리적 가격대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그냥 나중에 이제 쭉쭉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이제 눈에 금방 보면 또 들어오실 거예요. 계속 같이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시면은 또 올라오실 텐데 35만원 이 선에 보시면 여기도
공교롭게 지지 라인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항대죠. 통 튕기고 다 튕겼죠. 그쵸? 이 심리적인 가격선이 그 무심결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가격 22동평균 그러니까 21선이면 20일간의 평균 가격 이런 걸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이 심리적 가격대는 딱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툭툭 나타나요. 또 어쨌든 뚫고 올라갔고 자 여기도 또 한번 뚫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선 또 멀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또 이제 내려오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지금 이 거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얘를 자꾸 거리를 보다가 자, 보시면 또다시 여기서 그쵸?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점프했어요. 또 여기서 지지 받고 여기서 이제 또 지지를 받았죠. 이 원이 왜 이래요 이거. 또 점프했죠. 좀 보시기 편하게 약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또 지지 그쵸? 20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선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여기까지 20선 네 여기를 갖다 그나마 지지 라인으로 삼고 올라왔는데 이날 이렇게 하다가 네 요날 연말이죠 연말 자 요날 12월 24일 그쵸 12월 28일 29일 30일 자 연말로 가면서 이제 바이오주에서 그때 다른 종목으로 살짝 움직였었죠.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순환 매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살짝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연말이고 29일 날 28일 29일 30일 끝나죠. 이러고 그때 1월이에요. 자 이제 막판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매도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 다시 이제 올라와서 20선 또 안 눌러지죠. 20선에서 또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자리 잡았죠? 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왔지만 바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줬어요. 근데 또다시 이제 밀렸죠. 그리고 또 올라왔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목 자체가 21선 갖고 지지라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너무 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가 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중간 지지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심리적으로 이게 20선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선 네 여기서 내려와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20선을 놓고 조금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저겁니다. 그 저기 임상 결과 발표하는 거 네,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선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위에 36만원 또 이 가격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숙제들이 좀 있어요. 숙제를 잘하면은 이제 잘 올라가는 거고 숙제 잘 못하면은 조금 더 이제 또 이제 벌칙으로 과제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20선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20선 요거 35만 2,300원 네 35만 2,300원 좀 500호가죠 500호가죠 그러니까 35만 2,500원 네 2,500원 정도는 이제 지켜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어가 아래에 있어요. 그걸 좀 지켜주는 형태로 뭐 종가에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35만원도 지금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만 축소를 좀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라인 네
한번 여기서 밀려 내려왔던 이 라인. 자, 이 라인을 갖다가 지금 어떤 박스권 하단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단은 35만원이에요. 아, 36만원이요. 36만원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선이기 때문에 주가 분석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에 이 선 그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프트나 이런 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좋은데 그런 기능도 없어갖고 예, 직선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30 이제 또 6만원이 있을 텐데 그쪽 라인들 저희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박스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아래에 박스권 하단, 그쵸? 하단, 여기 상단.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단 쪽 올라와 있고, 저 20선 바로 하단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요것만 지켜내면 돼요. 20선 지켜내고. 뭐 지금이야 뭐 딴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뭐 백신 계약했느니 뭐 들어오느니 뭐 임상 뭐 접종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당장 접종을 하는 이런 얘기도 어렵고 얘는 또 치료제니까 또 뭐 당장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 내 얘기 나오기도 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13일 날 발표되는 그 임상 결과 그게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근거가 돼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건데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이왕이면은 20선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 20선은 못 지키더라도 이 박스권 요 하단까지 얼마인지 볼까요? 34만 2,500원 정도. 네, 거기까지는 지키면서 이게 계속 움직여주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35만원을 지켜줘야죠. 이것까지 깨지면 사실 더 오래 파동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35만원은 지키면서 여기 35만원은 지키면서 그 다음에 20선까지 지켜주면 아주 금상첨화하죠. 네, 아주 좋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 가기 위한 그 행보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프를 했는데 지금 바닥이 멀어갖고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을 찾았거든요.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단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그러다가 뭐 꼭 그 아주 그냥 대박이 아니더라도 1상, 2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잡고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분석을 했는데요. 어지간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너무 강한 너무 이런 재료나 뉴스에 반응해서 너무 변동이 심한 종목들은 연습 많이 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비중 높이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재미삼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또 너무 급등주 이런 것만 하시면 자기 매매 철학이나 패턴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주식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내일 하고 바로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래오래 하실 거면 네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하시고 수익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수익률을 잡으셔야 그게 또 자산이 늘거든요. 그래요. 급등주 하다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좀 크게 먹을 때도 있지만 또 크게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잘만 만드시면 솔직히 노후에 주식만한 재테크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네 제일 편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코스피 쪽 그쪽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순환 장세다 보니까 뭐 바이오에 있다 또 지금 석유화학 쪽 이렇게 갔죠. 그런 순환 장세다 보니까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조금 눌린 경우가 있어요. 더 가야 되는데 못 간 경우, 그럼 그런 종목도 사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겠죠. 네. 어차피 또 실적 좋은 종목은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가게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급등할 때 하는 것보다는 그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이제 투자 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시면 그중 일부분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30분. 네, 근데 아무리 좀, 네, 저는 이제 이왕이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이제 살아남으셔갖고 또 오래오래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익 내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울고 싶을 때 같이 우시고 그러면서 따뜻한 공간, 사실 뭐 어디 사이트나 이런 데 가봐도 그런 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네, 좀 제가 약간 오지랖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테마가 강한 종목은 제가 오늘 이렇게 수급이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거하고 예측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뉴스나 재료 또는 찌라시 이런 걸로 갑자기 확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네,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새벽 3시네요. 이제 저도 좀 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